네, 그러면 다시 시작할게요. 네, 구글넷 논문인 Going Deeper with Convolution에 대해서 발표할 조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구글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이미지넷 대회, 그 알렉스넷이 1등 했던 그 이미지넷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2012년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아이쿠. 네, 2012년이었으면 2014년에 1등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등한 구글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렉스넷 이후로 CNN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당시 트렌드가 네트워크의 레이어 수랑 레이어 사이즈를 늘리는 게 트렌드였어요. 또한 그냥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로우아웃을 사용을 하는 그런 게 당시 트렌드였는데, 이 문제점이 레이어 수나 이런 레이어 사이즈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서 오버피팅이 되기가 쉽고, 또한 이게 그런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계산량이 많아지지만 계산 자원은 제한돼 있어서 이런 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구글넷이 인셉션 모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을 내놔요. 그래서 인셉션 모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 곱하기 1 컨보루션, 3 곱하기 3, 5 곱하기 5, 그리고 3 곱하기 3의 맥스플링을 이용을 해요. 일단은 그러면 1 곱하기 1이랑 3 곱하기 3이랑 5 곱하기 5의 컨볼루션을 이용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피처맷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편리성보다는 편의성보다는 그냥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3 곱하기 3 맥스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볼루션 네트워크 성공에서 필수적이어서 그냥 병렬적으로 얘를 추가하는 이어서 혹시 소리를 누가 켜고 계시나요? 재영님 음소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우님, 저 지금 나 녹화하고 있지 않나? 아닌가? 녹화되고 있고 됐다. 재영님이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음소거를 시킬게요. 전 방장이니까. 했어요. 와우. 네. 그래서 3 곱하기 3 맥스플링을 넣는 거는 이게 그냥 추가하는 것이 이득이어서 그냥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가장 인셉션 모듈의 그런 기본인데, 이러한 구조의 인셉션 모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를 추가한 게 계산량, 그러니까 이런 계산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용을 한 거였는데, 5 곱하기 5나 3 곱하기 3을 해도 연산량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그 1 곱하기 1, 그래서 컨볼루션이 중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이러한 애를 5 곱하기 5 컨볼루션에 하면 연산량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얘를 지금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5 곱하기 5로 하면 연산량이 5.3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계산량을 여기 이렇게 하는 거에서 더 줄이기 위해서 1 곱하기 1을 먼저 한 다음에 5 곱하기 5 하는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1 곱하기 1 컨볼루션이 도입된 이유는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 이렇게 계산량을 줄임으로써 깊이와 너비는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 당시 이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그 당시 트렌드, 레이어 수와 레이어 사이즈를 늘리는 그런 트렌드는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1 곱하기 1 컨볼루션이 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넷은 이렇게 생긴 애를 데리고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되게 길어가지고 그냥 보면 그 얘네들 방금 전에 보여준 인셉션 모듈 애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보조 분류기라고 해요. 이 보조 분류기는 일단은 원래는 저희가 뭔가 네트워크를 진행하면 그냥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서만 이런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결과를 나오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간 단계에서 예측을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깊이가 더 깊어졌잖아요. 근데 깊은 네트워크에서는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이 보조 분류기를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를 줌으로써 보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조 분류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그 필터 사이즈가 5 곱하기 5고 스트라이드가 3인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 그리고 이제 그 1 곱하기 1 컨보루션 레이어, 그리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리고 이제 드로버 타고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나오는 애들이 2개, 이렇게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이 구글넷이 인셉션 모듈이랑 이러한 보조 분류기를 이용해서를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기법을 사용했어요. 크게 3가지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먼저 일단 구글넷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동일한 7가지 버전을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얘 전체를 7개를 학습을 한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웨이트 이니셜라이전 러닝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샘플링 방법이랑 셔플 순서만 차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또한 크로핑,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크로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핑을 할 때는 256, 288, 320, 352 4가지 일단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고, 이제 그거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사각형을 칠하고, 이건 3개. 그리고 이제 그 칠해진 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칠해진 사각형이 있으면 그거에 모서리 1, 모서리 2, 모서리 3, 모서리 4이랑 중앙, 가운데 1, 네, 그거를 224 크기로 크롭을 하고, 또한 그거를 미러링한 버전.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을 했어요. 그 그림으로 보여주면 1, 2, 3, 넷, 이거 왼쪽으로 가운데 오른쪽, 그거 뭐지, 가에 중간 미러링,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44개의 크롭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그 마지막 예측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크롭, 방금 한 멀티플 크롭이랑, 그리고 그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평균을 해서 얻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넷도 이런 걸 보면 구글넷 모델 하나만 사용한 거, 크롭 하나만 사용한 거를 기준으로, 이게 탑5 에러가 10.7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그 7개의 모델을 사용하고 144개의 크롭을 사용하면 이게 탑5 에러가 6.6667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저희가 구글넷 그 이미지넷 대에서 1등한 애는 이걸 이용해서 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진짜 간단한 건데, 그냥 계산량이, 이게 저희가 원래 네트워크가 깊어지면서 계산량이 증가를 하는데, 인셉션 모듈을 통해서 계산량이 막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도 않고 성능은 좋아진다는 장점과, 또한 알렉스넷보다 12배 적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끝입니다. 혹시 질문? 너무 허접해서 설명이. 저 질문 있는데 네, 그 아까 1 곱하기 1 컨볼루션 하면은 사이즈가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산수가 그 준. 처음 여기 네네. 그 14 곱하기 14 곱하기 16으로 줄잖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실은 저도 이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왜 16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 그냥 그 찾아보기는 했는데 뭐지? 얘를 1 곱하기 1로 돌리면 실은 저도 이거를 알아보다가 못 찾겠어서 그냥 연산수가 많이 줄어드는구나 하고 끝내긴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근데 이거는 그냥 커널 개수를 16개만 준 거 아니에요? 원 바이 원 하면 어차피 아웃풋 사이즈는 똑같으니까 연산량을 줄이려고 커널 개수를 줄인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 바이 원으로 커널 수를 16을 한 다음에 5 바이 5로 커널 수를 48개를 준 거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이게 따로따로가 돼서 더하기가 되는 건가요? 원래는 곱하기였다가? 그럼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리면 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하나 하고 또 여기서 하나 해서 더하기로 진행이 된다고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질문 있는데, 네. 저도 보조 분류기? 거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를 준다고 했는데,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주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하, 잠시만요. 질문 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잠시만요. 음, 음, 어디서 찾아봤더라? 잠시만요. 솔직히 저도 막 정우님 들려? 정우님이에요? 뭐라? 정우님 뭐 안 들리신다는데요? 좀 들려요. 뭐야? 제가 지금 뭐 찾느라고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막 이해를 제대로 한 거는 아닌데 이게 모델이 깊으면 그 뭐지? 뭐였지? 그 단어가? 백프로게이 백프로 프로퍼게이션. 네, 그게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잘 못 찾는데요. 근데 얘를 보조 분류기를 통해서 하면 잘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걸 봤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저도 이게 빼가지고 중간중간에 하면은 중간에서 빼니까 100%가 더 짧은 거리를 100%를 하니까 더 그 그레디언트 손실이 없더라 이렇게 봤는데 그레디언트를 또 추가적으로 따로 주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하. 이게 같은 얘기인가? 그래?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 그림으로 보기에는 이 백 프로퍼게이션 오는 과정이 두 개니까 그레디언트가 두 개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그 팔이 한 개 더 생겼잖아요.
이 팔에서 그레디언트가 하나 더 오니까 보완을 한다. 뭐 그런 뜻 아닐까요? 제 생각엔 혜린이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응? 저 몰라서 질문했는데 갑자기 답이 된다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추가적으로 짧은 팔을 주잖아요. 이 과정을. 근데 이것 음, 과정에서도 백프로포게이션이 되니까 그레디언트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보완이 생긴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잘 모르는데 저도 그냥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동그라미 친의 기준으로 보조 분류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지금 오른쪽에서 그레디언트가 하나 더 오니까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물론 제 말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혜인님 그리고 저 인셉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음. 인셉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인셉션 모듈이 저희가 그런 몇 곱하기 몇을 할 때 그냥 1 곱하기 1이랑 3 곱하기 3이랑 5 곱하기 5를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잠시만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산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한 애들을 사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거 왜 7 곱하기 7까지 안 쓰고 막 딱 이만큼만 쓰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잠시만요. 네. 필요성보다는 편익성에 중점을 둬 가지고 그냥 필터 사이즈를 이걸로만 제한을 뒀대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GPU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 건가요? 네. 그런 연산수를 줄이기 위한 이게 지금 계산량이 이게 레이어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그러한 채널 사이즈인가?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한 애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리성을 위해서 딱 5 곱하기 5까지만 사용을 한다고 찾아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말을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네, 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135를 쓰는 이유가 저거 쓸 때가 제일 효율이 좋아서 그러면은 저거 3개만 사용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효율 일단은 굳이 일단은 모르겠고. 계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한 애들을 써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짝수가 안 되는 거는 아시죠? 2 곱하기 2나 4 곱하기 4 안 되는 거는 다 아시죠? 필터 사이즈가. 잘 안 쓰더라고요. 반응 보니까 정우님 모르네. 네. 필터 사이즈가 짝수일 경우에는 그런 무슨 패치 얼라이먼트 이슈라는 게 발생을 한대요. 그럼 패치의 중심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그래서 보통 이런 필터 사이즈는 홀수로 진행을 하는데 그냥 그런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7 곱하기 7 이런 애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 인셉션 모듈에서는 5 곱하기 5까지 쓰는 게 그냥 얘네가 제한을 한 거예요. 5 곱하기 5까지를. 그냥 본인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그래서 그냥 딱 5 곱하기 5까지만 해요 하고 그러냐 본인들이 왜 5 곱하기 5까지를 제한했어요는 자세히 안 나온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저희는 5 곱하기 5까지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럼 단순하게 그 연산만 줄이려고 하는 건가요? 네네. 필터 사이즈를 저렇게 먹인다는 건 좀
리저널한 정보를 좀 다양한 크기로 좀 먹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5x5로 보는 거랑 3x3으로 보는 그 영역의 어떤 정보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제 음, 필터 사이즈를 다양하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CNN이라는 게 그런 그 약간 지역적인 정보만 좀 보려고 필터를 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서 만약에 똑같은 뭐 사람 오브젝트가 있는데 크기가 조금 다르면은 3x3으로 보는 거랑 5x5로 보는 거랑 조금 다르니까 음.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터를 여러 크기로 해가지고 그 정보 네, 자체를 되게 다르게 어, 봐가지고 그걸 어,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브젝트 크기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크기 상관없이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연산량 줄이는 게 일단 가장 메인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이전까지는 약간 7 곱하기 7이 거의 메인으로 사용되었다가 이게 계속 레이어가 많아지고 더 깊어질수록 이제 연산량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지고 그 코스트 값이 되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7 곱하기 7 대신에 좀 조그만 걸 여러 개 써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저도 논문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알아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그만 걸로 하면서 이제 좀 더 다르게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결과값도 좋아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네. 그 6번의 트레이닝 메서덜러지에서 첫 번째 문장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떤 거요? 어떤 거? 그 트레이닝 메서덜러지, 6번째 트레이닝 메서덜러지 쪽에, 물론 여기 발표에는 안 나왔고, 그냥 여기 논문에만 있는 거긴 한데, 구글 네트워크가 이제 디스트 빌리프 디스트리뷰티드 머신러닝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 이 부분은 아예 그냥 감이 아예 안 오더라고요. 논문을 공유를 합시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텐서플로우 이전에 구글에서 그 썼던 딥러닝 그냥 프레임워크 내지는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디스트 빌리프라는 게. 아, 그래서 그냥 그런 시스템을 학습을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다.